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편치 않은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가 예전에 건강보험 하면 꼭 3자가 존재한다 라고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자, 공단이 있고요. 여기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일명 피보험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입자가 달달이 보험료를 내요. 그럼 이제 보험증이 올 거고, 이 보험증 갖고 요양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 치료를 받는 거를 우리 급여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돈을 냅니다. 일부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 일부 부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이 심평원한테 청구를 하고 이거를 심사하고 평가해서 이것만 받으세요라고 통보를 하죠.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공단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공단이 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3자 지불제도라고 표현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예전에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급여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 처리가 되는 급여, 그러니까 보험급여,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급여 하면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그쵸. 뭐, 쌍꺼풀 수술, 뭐, 성형수술, 이런 거는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안 해주나요? 아니에요. 내가 눈이 자꾸 눈썹이 찔려. 그러면 이거는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멋으로 하는 거야. 그럼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자, 남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포경수술이 있을 거예요. 이 포경수술, 자,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대부분 안 해줍니다. 내 귀 뒤에 염증이 있어.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해. 이럴 때는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귓바퀴가 없는 사람인데 귀를 달았어. 귓바퀴를 달았어. 보험 처리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귓바퀴를 다는 순간 청력이 증가돼. 그럼 이건 보험 처리 해줍니다. 근데 청력이 증가되진 않고 그냥 멋으로 달았어. 이럴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보험 처리 안 되는 거는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처리 되는 것들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요양급여예요. 자, 요양급여는 뭐냐면, 자,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그 다음에 수술도 해주고 입원도 해주고 간호도 해주고 이송도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요양급여.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거기 병원 안에서 받는 그 모든 것들을 요양급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건강검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일반 건강검진. 자, 일반 건강검진은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사무직이라면 2년에 1회, 사무직이 아니라면 1년에 1회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이가 중요하거든요. 자, 내가 직장가입자야 또는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세대주야. 그럼 나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해줍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이요. 기억나시죠? 직장가입자 식구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식구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피부양자 세대원은 20살이 넘어야 해줍니다. 머릿속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살이 넘어야 해주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일반 건강검진. 그 다음에 또 해주는 게 암 건강검진입니다. 자, 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6대 암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대 암, 요거는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크게 위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 그 다음에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모두 6대암입니다. 이것만 딸랑 외우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의 주기도 외우셔야 돼. 자, 검진 주기. 검진 주기가 2년인 게 3개 있습니다. 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4개가 있네요. 죄송해요. 폐암까지. 그래서 폐암은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2년 주기 4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암은 모든 사람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주기이다. 좀 주기가 짧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가 1년짜리인 거, 이거 대장암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만 외우면 되나요? 아니요, 또 외울 거 있습니다. 연령 기준,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위암 40세 이상의 남녀입니다. 간암 40세 이상의 여긴 남녀인데 고위험군. 그 다음에 대장암은 제일 나이가 많아요. 50세입니다. 50세 남녀.
그 다음에 유방암 40세의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이 제일 나이가 어리죠. 20세 이상의 여성.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폐암입니다. 자, 폐암은 나이가 좀 특이해요. 외우셔야 됩니다. 54세 이상, 74세 이상의 남녀 중 여기도 고위험군입니다. 자, 고위험군이 뭐냐면 30갑년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갑하면 하루에 몇 갑 피느냐, 그리고 몇 년 동안 펴느냐. 결국 30갑년 하면은 하루에 한 갑을 핀다면 30년 동안 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루에 두 갑을 폈어? 그럼 15년 동안 담배를 펴야지 고위험군이 되는 거죠. 아, 외울 거 많네. 폐암은 2년 주기에 대상은 54세, 74세, 고위험군인데 30갑년 이상의 고위험군이 대상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암 건강검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건강검진은 또 뭐냐면 영유아 건강검진. 자, 영유아는 몇 살일까요? 네, 6세입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요양급여하고 건강검진은 현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걸 현물급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나요? 예, 있어요. 현금급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일명 요양비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저 현금 주세요. 저 물건으로 주세요. 이렇게 제가 선택하게 돼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요양비는 특수 케이스만 요양비로 줍니다. 돈으로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자, 아기를 가졌는데 친정이 저기 부산인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친정 가서 아기 낳아야지. 근데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기찻간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냥 어떻게 했어. 그냥 기찻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내가 스스로 아기를 뭐 빼내서 아기를 다 목욕시키고 다 했어.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아기 놓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다음에 공단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저 길거리에서 아기 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한테 줄 돈을 나한테 준단 말이야. 현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요양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길거리에서 아기 낳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기찻간에서 아기 낳기 창피하겠다. 근데 이거 도전해 볼 만한 겁니다. 왜? 기찻간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철도청에서 이거는 복등인데? 라고 하면서 아기 이름도 지어주고, 애가 기저귀를 한다면 기저귀 값도 주고, 분유를 먹는다면 분유 값도 주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아이한테 평생 여행권도 줬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자, 그러면 비행기 이거 진짜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고 여행권도 주고 플러스 국적까지도 준단 말이에요. 결국 제가 미국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아서 미국 국적을 받게 되는 거죠. 해볼만 하죠. 한 3년 전인가 한 인도 여자분이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거든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기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인도 비행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이 인도 국적을 받긴 했었는데 하여튼 요거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기 낳았을 때만 현금으로 주나요? 그런 거 말고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MT를 떠났어요.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한 친구가 다친 거야. 이거 꼬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허름한 의원이 있어. 허름해도 의원은 의원이지 뭐.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꼬맸거든요. 몇 반을 안 꼬맸는데 갑자기 20몇만 원을 달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건강보험 해두면 이거 별로 너무 비싼데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요양기관에서 제외됐대. 그러니까 영원히 제외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러면서 싸우지 마시고 일단 돈 다 드리고 영수증만 챙겨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 영수증을 갖고 공단에 가져가면 다시 돈으로 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말고도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소를 마시는 사람이야. 산소 공급을 받는 사람 집에서 받았어. 이랬을 때 산소 그거에 대한 소모품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돈으로 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뇨 환자야. 그러면 혈당 검사 하느라고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시 돈으로 돌려주고 있다. 이걸 우린 요양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개 있습니다. 요양급여, 그다음 건강검진, 요양비. 자, 요 3개는 법정급여라고 표현해요. 결국 자, 공단에 돈이 없어도 국가가 반드시 해줘야 돼. 이게 법정급여. 그럼 법정급여에 반대되는 용어가 있나요? 예, 그게 부가급여예요. 자, 그럼 부가급여는 뭔데요? 자, 공단에 돈이 있어? 그럼 좀 해줘요. 근데 공단에 돈이 없어졌어? 그럼 슬쩍 안 해주기도 하는 게 부가급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좀 여러 개가 있었다가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임신, 출산, 진료비예요.
그럼 임신, 출산, 진료비하면 아까 길거리에서 아기 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산전관리 드는데 비용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내가 아기를 가지면 공단한테 연락을 해요. 저 아기 가졌습니다 라고 증빙서류를 보내주면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조그만 카드가 옵니다. 카드가 오는데 여기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산전질환 받고 요 카드를 내면 요 카드에서 마이너스가 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돈 얼마나 들었는데요? 자, 한 명의 태아라면 6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2명 이상의 태아라면 100만 원이 들어있다. 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뭐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아기를 낳아서 출산하고 나서부터 1년 이내에 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임산부만 쓰나요? 예, 요번에 또 법이 바뀌어서 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아기는 몇 살까지? 아기도 1세, 1살까지 쓸 수가 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익스파이어 데이트는 그냥 1년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가급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급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 내고,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제가 본인이 일부 돈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본인 일부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요거까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인 일부 부담금은 크게 입원했을 때가 있고 외래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입원했을 때는 자, 그냥 외워두시면 돼. 100분의 20을 냅니다. 총 요양비의 100분의 20. 플러스 그 다음에 가서 밥도 먹지요. 예, 식비의 100분의 50을 냅니다. 요건 아예 대놓고 계산하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병원에 입원해서 총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자,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20이니까 20만 원만 내는구나. 뭐 식비는 따로 거기에 문제가 나오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외래요. 자, 외래는 근데 되게 다양하잖아요.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데 다 외우면 참 좋겠지만 우리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것만 외울게요. 제일 큰 거 상급종합병원. 자,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은 따로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나머지의 100분의 60이에요. 굉장히 높지요. 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의원이요. 의원은 모두 합해서 100분의 30만 내면 됩니다. 그럼 보건소는요. 네, 보건소도 100분의 30. 자, 우리는 병원에도 의원에도 가고 약국도 가는 건 아시죠? 약국도 100분의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결국 우리나라는 제일 작게는 100분의 20서부터 제일 많게는 100분의 60까지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건강보험 중에서도 급여하고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너울스토리였습니다.